아파치 헬기 그 NLL 때 근접 비행했던 거 관련해서 조종사들은 격추당할지 모른다고 하는 공포심에 떨었다고 하는데 난 너무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이 조종사 한 명 키우는데, 국가 세금이 몇십억이 들죠, 몇십억이 훈련비로만. 들어가고, 진짜 사실 공군 조종사들은 자원 중에 자원이잖아요. 지금 아파치 목숨 헬기 걸고 한 하고 대 있는데. 가격만 하더라도 무장을 포함해서 400억 가까이 들어가는 엄청 고가의 장비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총알바지로 내세웠다는 건데 자, 진짜 열받아요, 네. 완전. 문제는 북한을 자극하기 위해서 아무 통신도 아닌 일반 무전을 열어가지고 야 북한을 공격하자 이런 내용을 조종사가 한 얘기가 아니라 관제하는 놈들이 북한 들으라고 무선으로 헬기 띄워놓고 내보냈다는 겁니다. 자, 추미애 의원실이 군 관계자 제보를 받았는데요. 지난해 9월에서 10월쯤 이 아파치 헬기 조종사들이 서해 NLL을 따라 비행하면서 북한의 특정 지역을 타격하겠다는 위장 무전을 서로 주고받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거 상부의 지시였다고 하는데 심지어 이 작전에 투입된 아파치 헬기는 실탄과 헬파이어 미사일로 무장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실상 북한에 의한 탐지나 피격을 유도하기 위한 게 아니었겠느냐라는 부분이 상당히 의심된다는 거죠. 돌았어 진짜. 그러니까 원래 헬기는 우리나라가 헬기를 유용하게 쓰는 게 산 밑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산 꼭대기 위로 그 보 레이더라고 레이더만 딱 올려놓고 보고 있다가 살짝 올라와서 팡 쏘고 딱 숨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상에 있는 전차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 아파치는 야간에도 야간 투시경을 통해갖고 똑같이 볼 수 있는 야간 그 비행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데 일부러 눈에 보이는 근접한 2, 3km 거리까지 노출을 시켰는데 이게 낮 시간대에 높은 고도를 유지하도록 시켰다는 거야. 낮게 날 수 있거든. 해면 가까이 낮게 나르면 요격을 하려고 해도 요격이 안 되는데 낮 시간에 눈에 잘 보이는 2, 3km 거리에서 높게 떠갖고 있으란 얘기야. 그러면서 저쪽 애들이 들을 수 있게 야 공격해 북한을 공격해 이런 무선도 보안 채널이 아닌 일반 무선으로 해갖고 띄웠다는 거예요. 북한 군부대하고 2, 3km 거리까지 근접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 어선이 맨눈으로 보일 정도로 가까이 갔고, 이게 조종사의 증언이고요. 그러면은 이건 나 쏴봐라 이거잖아 지금. 나 좀 쏴줘. 아니 감청이 안 될 수 있는 특수 채널의 주파수가 있는데 일부러 감청할 수 있는 주파수 채널로 해갖고 했다는 거 아니야. 무장 다 해가지고. 정말 세상에. 미친 짓거리예요. 이거 작전 나갔던 그 조종사는 야 이 새끼들이 나를 미끼로 사람을 써서 나 죽이려고. 죽으라고 이거를 보낸 거네 라고 생각하면 엄청 열받을 일입니다. 여기에 무인기 관련해서 새로운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정신이 아니야. 네, 작전 투입에 들어가는 무인기에 대한 암호화 작업이 전혀 없는 상태로 투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납포되라. 제발 한국군이 보낸 걸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갖고 떨어져라라고 보냈다는 거죠. 네. 자, 지난해 10월에서 11월 북한 지역에 침투했던 드론 작전 사령부 소속 무인기가 무기 체계의 필수적인 보안 모듈 검증 등 최소한의 보안 요건조차도 충족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비공개 업무 자료를 소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군이 개발한 암호 모듈 또는 검증필 암호 모듈을 사용하도록 국방정보보안 시스템 업무 훈령이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걸 정면으로 위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 체계 장비에는 공통으로 쓰일 수 있는 일종의 암호키가 있어요. 암호 통신 장치가 있습니다. 암호화 장치. 그래서 이 암호화된 장치는 모든 우리 국군들이 동시에 같이 쓸 수 있는 범용화된 장비예요. 그러니까 육상 군인부터
공군, 해군, 뭐 모든 군인들이 사령부를 중심으로 해갖고 연합 작전을 할 수 있게끔 모든 통신을 오픈하되 그 통신을 주고받는 수신기들에는 이것들을 암호화할 수 있는 그 암호 모듈이 달려야 되는 거고요. 이 암호 모듈을 달았을 때는 이게 만일에 탈취됐을 때는 그 암호 키가 분석이 되지 않도록 이거를 자동으로 삭제하는, 그러니까 암호키로서의 그 해독 장치가 자동으로 삭제될 수 있는 이 이레이저 기능을 의무적으로 다 탑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추락하거나 동작이 멈추게 되면 통제 외적으로 멈추게 되면 일단 그 암호 관련된 장치가 타버리게끔 폐쇄가 되거나 아예 타버리게끔 이 장치들이 돼 있는데 애초에 이 장치들을 탑재를 안 한 상태에서 운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조치가 됐는데 그전에도 계속 후속 조치 필요를 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된 상태고, 그 다음에 이게 잡히면 암호키에 노출이 되거나 데이터 탈취 위험이 있거든요. 그 상태로 그냥 내보낸 거예요, 애들이. 심지어 우리 드론을 조종하고 있는 조종기나 기지를 역탐지하거나 그렇죠. 또는 해킹을 할 수 있을 그럴 위험이 노출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나라의 군사 기밀을 갖다 바치는 거잖아요, 북한에.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아니 니들이 우리가 보낸 건 알아야 되잖아 라는 차원에서 친절하게 뭐 그치. 헨젤과 그레텔이야? 혹시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 보낸 거라고 오해하지 않게 그렇지. 나만이 나 보냈다. 우연히 온 거 아니다. 남한에서 의도적으로 보낸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증거를 해갖고 보냈다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행동을 한 거 보면은 진짜 이거는 사형밖에 답이 없다. 전에 한번 진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드론기가 연천에 추락해갖고 이제 민간인이 이걸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해갖고 나중에 군부대가 수거해갔다라는 뉴스를 그때 한번 드렸잖아요. 그때 방첩사가 이거를 수거를 해갔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방첩사가 수거를 했으면 왜 군사 드론이 여기 추락을 했는지 전반적으로 감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보냈고 무슨 작전 중에 이게 됐는지 민간에 노출된 거니까, 민간에 노획된 거니까 이거를 방첩사가 감춰줬던 모양입니다. 방첩사가 지난해 10월에 해당 작전에 쓰인 드론과 동일한 기종의 기체가 연천에 추락을 하고 이걸 방첩사가 현장에서 기체와 자료를 단독 수거를 해갑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평양 드론 작전에 사용된 드론과 연천 추락 드론의 유사성을 보고서로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부 지시로 보고서를 삭제하고 조사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부가 여인형이라는 얘기예요. 즉 여인형은 이미 이러한 드론 작전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그 과정 중에 나왔던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을 덮어줬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다 짜고 친 거예요. 사형이야, 얘도요. 그래서 여인형도 지금 뭐 자기가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추가 여죄를 물어갖고 따져야 됩니다. 이건 근데 여인형은 특검팀이- 내란과 외환이 동시에 다 해당될 수 있는 죄를 지었던 거예요. 지금 특검팀이 방첩사 위기관리센터와 군사정보실을 압수수색해서 사후 은폐 정황 증거도 일부 확보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아예 한국일보의 보도가 여인형이 문건 지워라라고 했다고 이렇게 특검이 증거인멸 청원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기 참여한 것도 중죄이긴 하지만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지우도록 명령한 행위는 이게 더 큰 죄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증거인멸이니까. 하여튼 지금 그동안 있었던 그 군 검찰의 수사나 얘네들이 어디 국회나 이런 데 나와서 했던 증언들 완전히 갈아엎어버리고 바닥에서부터 철저하게 재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